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또 간만에 또 2차전지가 굉장히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2차전지 메가사이클이 왔을 때 굉장히 또 강한 상승을 보여줬었던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매수해서 물려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2차전지에 대한 전망이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좀 제대로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 명확하게 좀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 더보기란을 누르시게 되면은 추가 정보를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추가 핵심 정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을 누르셔서 구글 폼을 통해서 구독자 이벤트 신청을 작성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추가적인 정보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꼭 한 번씩 신청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오로지 구독자분들에게만 드리는 내용이다 보니까 꼭 한 번씩 구독 눌러주시고 신청 링크를 통해서 정보를 신청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1분만 시간 투자하셔서 지금 받고자 하시는 혜택 중복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들 체크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희망하시는 종목을 적어 주시거나 안내받으실 자료집을 받으실 연락처를 적어 주시면은 저희가 자세한 투자 정보에 대해서 전달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신청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반드시 제3자 제공 동의에 대해서 체크를 해 주셔야지만 제출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까지 인지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연락처를 꼭 제대로 적어 주셔야지만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꼭 신청하셔서 많은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오전장부터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을 받았었는데, 제가 이제 에코프로비엠 관련돼서 얘기를 할 때마다 긍정적인 요소가 딱 두 가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공매도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숏 커버가 결국에는 시간이 지난다 하더라도 숏 커버링이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이제 바닥이 왔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오랫동안 하락을 하다가 바닥이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하락이 이 제한적인 구간이 와서 뭐 이제 공매도를 치는 과정을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주식을 대차를 해야 됩니다. 대차를 해서 이 주식을 일단 매도를 먼저 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다시 주식을 사서 되갚는 방식이 공매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대차를 하면은 그 기간 동안 이자를 지급을 해야 돼요, 빌려준 사람한테. 그래서 장기 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내가 주식을 안 팔 거니까 그냥 대차한 다음에 기다리면서 수수료 이자나 받자, 약간 요런 관점으로 대차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해서 홀딩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를 지속적으로 줘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하방이 제한적으로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구간이 온다라고 하면은 공매도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사고 다시 한번 돌려주는 이런 과정에서는 결국에는 또 숏 커버링은 매수로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숏 커버링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만들어질 수가 있다. 하방이 제한적인 구간이 왔기 때문에 이 숏 커버가 또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될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실적이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워낙 실적이 크게 꺾였기 때문에 1년이 지난 지금부터는 또 기저효과죠. 기저효과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기저효과라고 하면은 전년도에 실적이 너무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런데 올해는 실적이 어느 정도 준수하게 돌아왔다라고 하면은 전년도 대비해서 실적 성장이 굉장히 서프라이즈가 쉽게 나올 수가 있고, 이 성장 수치가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기저효과라고 하는데, 올해는 또 실적이 정상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 기저효과가 좀 크게 이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에 대한 착시현상, 이 착시현상까지 이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기저효과랑 공매도 요게 맞물리게 되면서 상승에 대한 트리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이 오늘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에코프로가 오늘 기사가 나온 게 실적 발표를 하면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이 실적에 대한 모멘텀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적지 않게 있는데, 보시게 되면 에코프로비엠은 2분기 영업이익이 490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59.1%가량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전분기 대비해서는 2058%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어마무시한 수치죠. 근데 금액만 봤을 때는 막 드라마틱하게 어마무시하게 성장을 했다라기보다는 실적이 정상화되고 있다, 요 정도 수준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기저효과 때문에 수치상으로 봤을 때 어마무시한 성장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아주 급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 이어진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이제 3.7%가량 줄었지만 전분기 대비해서는 23.8%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막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올라간 건 아니지만 수익성이 개선이 되면서 다시 한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요런 모멘텀 형성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메가 사이클이 왔었던 22년도부터 23년도 요때 보면은 매출액이 어마무시하고 영업이익도 어마무시합니다. 그리고 나서 24년도에 갑자기 꺾이기 시작을 하다가 바닥을 찍고 나서 실적이 다시 요만큼 정도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단기 순이익이 컨센으로는 적자를 유지하고 있지만 올해 요 정도면은 내년에는 더 좋을 것이고 내후년에 더 좋을 것이니까 다시 한번 요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가 있다. 그러면은 기대 선반영이 먼저 만들어지면서 주가는 먼저 꾸준하게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선반영이 오늘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매도 잔고를 보시게 되면은 최근까지 7월 31일까지 공매도 잔고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400만 주 가까이, 금액으로는 4,442억 원, 요 정도에 대한 공매도 잔고가 쌓여 있는 상황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가가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구간이다라고 하면은 이 공매도에 대한 메리트가 없다라고 했죠. 이자만 나야 되고 이제 기대 수익률은 적고, 그러다 보니까 이미 주가가 많이 뻥 떠 있는 쪽으로 공매도가 이제 이전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요 잔고들은 보다 매수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잔고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에코프로비엠은 바닥을 찍고 이제 계속해서 추세를 돌리고 있는 구간이 만들어지고 있죠. 오랜 기간 동안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공매도를 기계적으로 쳐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계속 공매도를 쳐왔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오랜 기간 하락을 한 지금 상황에서는 공매도가 수익을 굉장히 많이 가져갈 수가 있죠. 근데 이 공매도가 여기서 여기까지 더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손익비가 나온 자리죠. 근데 공매도 입장 같은 경우에서 여기서 하방이 여기서 어지간하면 어닝 쇼크가 그렇게 오더라도 여기 라인 밑으로는 안 깨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포지션 입장에서는 인위적으로 옛날처럼 더 밀어낼 거 아니면은 지금부터는 손익비가 안 나오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제 숏 커버를 쳐야 되는데, 이제 숏 스퀴즈가 터져가지고 이제 청산당하면서 올라가는 매수세가 있지만 그 구간까지는 아닙니다. 그 구간은 절대 아니고 그냥 숏 커버, 수익을 위해서, 그냥 수익 실현을 위해서 숏 커버를 진행하는 그 정도 수준에 대한 서서히 올라갈 수 있는 매수세가 붙을 수가 있는 구간이다. 만약에 이제 공매도를 여기서 쳤어요. 여기서 쳤는데 주가가 이렇게 눌리다가 막 이렇게 더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은 공매도도 이제 청산당하거나 강제적으로 이제 손실이 확대가 되기 전에 빠르게 커버를 쳐야 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숏 스퀴즈 터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옛날부터 뭐 공매도 이거 숏 스퀴즈 터지는 게 2차전지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으면서 기대감 막 엄청나게 커지기 시작을 하면서 막 그런 얘기들이 많긴 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됐죠. 공매도가 이긴 종목입니다. 이제 기관을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외국인이랑 얘네들이랑 돈놀이 해가지고 이길 자신 있으면은, 얘네들보다 돈이 많으면은 이제 싸워도 되는데 얘네들보다 돈이 없으면은 싸우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개인들은 기관이랑 외국인이랑 돈 싸움을 하면 안 된다. 저는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에코프로비엠은 공매도에 대한 승리가 만들어졌고, 얘네들이 이제 수익을 실현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반등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단기적인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224일선 라인, 장기 이평선을 돌파를 하느냐, 요게 남아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요 라인대를 돌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과연 이번 기저효과 때문에 그거 하나로 여기를 돌파할 수 있을까? 왜냐면은 224일선 하면은 거의 1년 동안 빨간 날 빼고 224 거래일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꾸준하게 매수를 한 사람들에 대한 평단가가 요 금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꾸준하게 매수를 못한 사람들은 이거보다 평단가가 훨씬 더 높겠죠. 그러면 꾸준하게 매수를 한다 치더라도, 평단가를 계속 낮춰 나갔다 하더라도 여기 구간에서 매물대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꾸준하게 매수를 못한 사람들은 이미 여전히 여기에 물려있는 악성 매물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적어도 224일선은 뚫어줘야지만 이게 이제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면서 추세가 완전하게 돌렸고 서서히 수익으로 전환이 되는 장기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팔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면서 쭉 매수세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를
돌파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이 악성 매물들을 여전히 돌파하기 어렵다. 장기 투자자들은 여전히 다 물려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물들이 쏟아지기 전에 여기서 산 사람들은 수익을 챙기자, 요런 느낌으로다가 세론이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224일선 라인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뭐 수주라든지 요거보다 더 커다란 어닝 서프라이즈라든지 요런 이벤트가 조금 더 커지게 돼야 되는데 그런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아직은 좀 주의가 필요한 상황. 하지만 바닥에서 추세를 돌리고 있는 건 맞고 여기서 공매도에 대한 잔고는 여전히 쌓여 있다 보니까 숏 커버링까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하방은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기서 돌파 시도를 계속 할 거예요. 여기서 또 다시 조정을 받다가 또 올리고 또 조정받다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요 224일선 밑으로 끌어내릴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만 지지한다 하더라도 224일선이 내려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장기 이평선이 돌파가 되고, 그럴 때 크게 슈팅 한번 나오면은 그때부터 쭉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은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공매도 입장에서는 손익비가 안 나온 자리, 그리고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손익비가 나오는 자리, 요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방보다는 상방이 기대되는 구간이다. 그리고 뭐 2차전지 사이클 하면은 말씀드릴 게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뭐 배터리에 대한 교체 사이클도 왔고요, 양극재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한번 수요가 늘어날 수가 있고, LFP 배터리에 대한 수요 증가 기대감, 그리고 ESS랑 로봇 쪽으로도 이제 2차전지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교체 사이클과 신사업 사이클의 모멘텀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지금보다도 추가적인 성장 동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에는 전기차 판매량만 보고 단순히 실적을 예상하고 확정 지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사업에 대한 밸류체인 자체가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과거의 2차전지보다 훨씬 더 성장에 대한 파워가 클 수가 있다는 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디테일한 전략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추가 정보 신청하시는 분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혹시라도 2차전지 물려 계신 분들 계시면은 저희가 직접 디테일한 분석을 통해서 도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 더보기란을 누르시게 되면은 추가 정보를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추가 핵심 정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을 누르셔서 구글 폼을 통해서 구독자 이벤트 신청을 작성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추가적인 정보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꼭 한 번씩 신청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오로지 구독자분들에게만 드리는 내용이다 보니까 꼭 한 번씩 구독 눌러주시고 신청 링크를 통해서 정보를 신청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1분만 시간 투자하셔서 지금 받고자 하시는 혜택 중복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들 체크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희망하시는 종목을 적어 주시거나 안내 받으실 자료집을 받으실 연락처를 적어 주시면은 저희가 자세한 투자 정보에 대해서 전달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신청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반드시 제3자 제공 동의에 대해서 체크를 해 주셔야지만 제출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까지 인지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연락처를 꼭 제대로 적어 주셔야지만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꼭 신청하셔서 많은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추가 정보 신청을 해 주시는 분들 한해서만 2차전지 정말 여러분들이 모르는 핵심적인 사이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올해부터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2차전지가 좀 크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재료 그리고 저에 대한 생각이 궁금하시다 라고 하시면은 잊지 마시고 추가 정보 신청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 그리고 수익까지 이어갈 수 있는 투자 포인트까지 잡아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